동서 이말리, 남북 오말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12나라가 모여가지고 한국을 이루었으면 이제 4시부터 본강이 들어갑니다만 그 중심이 파미르고 여기입니다. 지금은 이게 땅이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어딘지 잘 모릅니다. 중앙아시아인 것만 틀림없는데 지금 여기를 한번 가려면 적어도 한 600~700만 원이 돈이 듭니다. 근데 동영상을 이제 KBS에서 찍어봤는데 정말 안 가보고도 가본 그 이상으로 구경을 잘 했는데 여기가 인류 문명의 출발지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의 출발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한웅이 일으키고 오셔가지고 황하 문명을 일으키고 여기가 수미르국에서 인더스강, 간디스강 여기 인도 문명이고 여기 수미르국이 이리로 가가지고 서방에 가가지고 유프라데스강 중동의 문화 그것이 또 함무라비 법전에 영향을 미치고 함무라비 법전을 받아서 유대 모세 오경이 이루어지고 한 겁니다. 여기가 4대 문명의 출발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 여화 문명이 발견됐어요. 여화 문명이. 이 홍산 문화라고 그러죠. 이 여화 문명인데 이 환웅천왕이 한 6천년 전인데 이거보다 더 오래된 것이 지금 여화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정리를 못해요. 왜 정리를 못하느냐? 이 한국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한웅의 황하 문명은 뭐고 여화 문명은 뭐냐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게 먼저냐 그러는데 어느 게 먼저가 아니라 이게 다 한국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당 고기를 중사부 강의하는 것은 족보를 중사부 하면 적자로만 적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12나라 가운데서 다른 나라 이야기는 없고 환웅이 세운 13번째 나라가 되고 여기서 조선이 나오고 그럼 다른 나라 이야기는 안 한 것 뿐이에요. 그래 여화 문명도 한국의 문명의 한 부분입니다. 12나라 중에 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여화 문명이 4,000년이나 5,000년 했는데 지금 여화 문명이 7,000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 것이 이제 여러분이 본 강의를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얼굴 보셨죠? 저는 이걸 보면서 놀라운 것이 제 느낌이 충청도 아줌마 같은 얼굴들이 다 나와요. 우리 얼굴은 똑같잖아요. 말만 좀 다르지. 그래서 여기가 우리 민족의 출발지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사막을 흩어져 왔죠. 중심이 열로 온 게 우리가 족보를 보더라도 적자중상을 적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우리 역사가 여기서 여기 온 거, 여기서 여기 온 거, 여기까지 요것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다른 관계 역사는 지금 한 단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정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나무 뿌리가 있으면은 나무가 있으면 가지는 거예요. 많이 나있지 않습니까? 이건 앞으로 세계 역사가들이 갖다 붙이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 인류 역사 혹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한단고기를 해설해서 정리하고 그걸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유진각 남북 통일운동과 우리 민족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특강을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진각 우리 회장님을 모실 때 여러분이 큰 박수로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진각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8.15 광복절 행사로 청와대 앞에도 전광훈 목사가 노견 그 예배를 보는 그 장소를 젊은 동지들하고 돌파를 해서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도 전경 차단막이 우리 70대 40, 50대 가지고서는 도저히
중과 부족이라 소리 꽥꽥 지르고 그러다 나중에 그냥 결국에 다리에 쥐가 나서 나한테 도중에 쓰러졌다가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목이 좀 쉬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 특별히 대한민국 건국 이념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건국 이념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는데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자유 대한민국 건국 이념에 충실하고자 여러분들 젊었을 때 들었던 민주화 투쟁이라는 것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민주화 투쟁 지금 하고 보니까 그다 무모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었다. 우리가 했던 방법이 그런 반성을 하면서 또 그런 운동을 하면서 곁들여서 뭐를 했냐면 중지파 통일운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중지파 통일운동의 제일 선두주자는 자유당 시절에 6.25 사건 때 동아일보 주필을 하던 김삼규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통일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논문을 쓰려면 김삼규 선생의 중지파 통일론을 인용을 하지 않고서는 글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6.25가 터지고서 나서 한강다리를 끊고 정부가 이제 천도를 해 나가는 그때 동아일보 주필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맹렬히 비난하는 사설을 썼다가 테러를 당해서 죽게 생겼으니까 미국으로 이제 빈선을 타고 도망가서 평생 거기서 살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나 이때 박정희 대통령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때는 동경에 가서 김삼규 선생을 만나고 오면 김포공항에서 붙들려고 하고 그러던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겁없이 그 양반들 만나고 다니고 또 이제 여러분들 문익환이가 이제 통일 운동을 한다고 해서 평양에 갔을 때 그 사람을 평양에 가게끔 알선을 하고 다리를 놓고 모든 뒷일을 했던 사람이 일본에 있는 정경무라는 사람이에요. 정경무 씨.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 때 미군 측 통역을 했던 분인데 그 사람 원래는 의대생인데 영어를 잘하게 돼서 미군 측 통역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미군 측 통역을 하다 보니까 미군 측에 생각하는 거예요. 얘들이 무슨 의도를 갖고 소련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가 그걸 속속히 알게 됐다. 그래서 반미주의자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역시 동경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 붙들려 다니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조총련계에 아니 한민통에 있다가 거기 기자로 있다가 거기하고도 또 마음이 안 맞아서 별도로 여운형계를 독립을 시켜서 동경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에 정경무라고 검색을 하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 사람이 최근에 몇 년 전에 쓴 글 중에서 시중에 나온 책이 이제는 미국이 대답할 차례다 이런 단행문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이제 후배들이 소위 386 애들 386 애들이 필독서라고 하는 것이 정경무 씨가 쓴 김낙중이가 쓴 임진강은 흐른다. 이영희가 쓴 분단 시의 통일론리, 정경무가 쓴 찢겨진 사랑. 여기 이제 세 개가 필독서예요. 그 세 개만 읽으면 이게 빨리 안 될 수가 없는 책이에요. 요전에 신문에 보니까 김낙중이도 죽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판인데 제가
87년 대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양김이 분열을 하고 노태우가 이제 당선이 됐을 때 지금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양김이 분열해서 노태우가 당선된 것을 우리 소위 이제 민주화 진영에서는 한탄을 했잖아요. 그리고 양김이 분열한 것을 양김과 참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내가 느끼는 겁니다. 양김이 그때 분열을 하지 않고 양김과 중에서 누가 하나가 당선됐으면 5년은 더 빨리 대한민국은 망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뿐더러 박정희 대통령이 시에 대고서 우리 그때는 이제 죽으라 살아 그냥 전두환이 반대하고 군부 독재 물러나라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감옥을 가고 그랬는데 그때 만약에 양김 중에서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전두환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한 십몇 년 정도는 더 일찍 대한민국에 망가졌을 때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늦게 이제 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늦게 철이 나는 얘기를 곁들여 가면서 제가 이제 통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겪었던 일, 그것이 얼마나 무모했으며 앞으로 그러면 그것을 거울 삼아서 통일운동을 어떻게 해야 올바른 통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송건 선생님 어디 계세요? 안 계세요? 송건 선생님 어디 계시라고? 근데 제가 8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제가 그때 이제 민주협에 상임의원을 하고 꽤 이제 열심히 잘한다고, 그러나 이제 양김가 중에서 나는 어떤 김가에 속해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이제 우리가 패하고서 야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한탄하면서 이제 머리를 식혀야 되겠다, 참 머리를 식혀야 되겠다 하면서 일본을 거쳐서 이제 유럽을 이제 한 바퀴를 도는데 독일에 이제 갔을 때인데 김총재님 말이에요. 김종갑 총재님 잘 아는 권오갑 선배 아니죠. 권오창 선배하고 우리하고 이제 혁신운동을 했었는데 그 선배한테 내가 이제 독일을 가게 되니까 거기 좀 쓸만한 사람을 좀 유학생이나 무슨 박사나 그런 사람을 소개를 해달라고 하니까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김길순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근데 김길순이라는 사람은 여기 성균관대학교 다니다가 독일로 유학을 간 사람인데 가서 만나보니까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가서 만나보니까 윤희상의 그룹의 핵심 멤버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언론 보도만 보고서 야 윤희상 씨는 대단한 그 민족적인 음악을 갖다가 유럽에 전파를 시키고 후구이를 선양한 사람이고 동맹림 사건에 어느 정도는 억울하게 박정희 정권한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윤희상 씨 그룹의 아주 핵심 멤버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송 원장님 잠깐 말씀을 연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랬는데 이제 뭐 거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우리나라가 해방 전부터 우리 민족이 이제 분단되기 전에 독일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명단과 박사학위 제목과 그 박사학위 논문 제목 이런 것을 수록한 책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 가기 전에는 안호상 박사가 독일 박사 1호로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1호가 아니에요. 5호인가 좀 그렇게 돼요. 경성예국대학 출신의 의대생들이 몇 사람이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윤희상이는 명예 박사를 받았고 그 말썽 부리던 송두율이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쭉 망라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송궁 선생한테 이 책을 한번 좀 비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고로 이 책이
이런 책이 여러분들 독일 문화라 역사라든가 이런 거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몇 권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최근에 제가 이거 이제 중국의 이제 세계적인 감으로 유명한 장강하고 황하가 있지 않습니까? 송선생님 방금 황하문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풍수지리적으로 내가 이 황하와 장강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이것도 내가 글을 쓴 게 있는데 긴 글 한 3페이지짜리가 있는데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오늘은 이거 두 분이 안 가졌어요. 두 분은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고요. 이렇게 해서 통일운동을 하고 다니는데 87년도에 1월 달에 제가 동경을 거쳐서 정경무도 만나고 김상규 선생도 만나고 그때 한민통 의장을 했던 배동호 씨라고 있어요. 배동호.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에서는 만나면 안기부에 붙들려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때만 해도 간피가 보였어요. 보였어서 뭐라고 그러냐 어리석은 용기가 있다고 할까 그렇게 다닐 때 그래서 이제 야 한번 붙들어 가라 안기부가 한번 붙어보자 이럴 때니까 그런데 용하게 하여튼 붙들려가는 것은 이제 면했는데 노태우 때 와서 잠깐 내가 안기부에 가서 붙들려가서 그냥 뭐 요새 속된 말로 그냥 죽도록 맞았지.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 시대를 보는 눈이 어리석었다 그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애국적이라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참 어리석고 이승만 박사가 위대하고 박정희가 위대하고 전두환이가 위대하고 나라 전체로 물론 전두환이가 부정부패도 많이 하고 도둑질도 많이 했지만 국가 전체로 볼 때 국가 안위가 있어야 자꾸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가 도둑질한 것은 한국 땅에 있는 거지 김대중이처럼 빼서 외국으로 빼돌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틀로 볼 때는 나 같은 사람이 어리석었다는 거 자기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때 저지른 거 자기 고백하는 거 이거에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니 물 좀 먹겠습니다. 이 영상이 나와야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뭐 미흡한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출국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야 이거 우리 통일 문제 말이에요. 정부가 하는 것도 그렇고 민간단체에서도 하는 것도 우리 선배들이 하는 것도 보니까 전부 시원찮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야 내가 한번 한민족의 통일 역사에 기념비적인 일을 한번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제일 먼저 임수경이나 문익환이보다 평양에 가서 판문점으로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 계획을 제가 세워가니까 그래서 그 세워가면서 그걸 이제 모사를 해야 되니까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 여기서 사물놀이 패를 데리고 가서 그때는 동유럽이 무너지기 전이에요. 동유럽을 한 3개월 정도 순회 공연을 하고 우리가 88 올림픽을 하니까 북한에서는 청년축전을 세계 청년축전을 한다고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 타이밍을 맞춰서 평양에 가서 사물놀이 패를 메인 스타디움에 한 몇 바퀴를 막 짱구를 치고 돌모를 돌리고 막 날라리를 불고 이렇게 해서 몇 바퀴를 하면 사람들이 고조가 될 때 우리는 통일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못 맞춰 여기를 왔노라. 그래 우리는 판문점으로 간다. 이렇게 하기로 계획을 잡고서 간 거예요. 갔는데 이걸 상의할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고로창 선배한테 얘기해서 김길순이를 만났는데 그 친구들은 그 수준을 못해.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저 함부르크까지 갔는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여러분들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조명원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뭘로 유명하냐면 독일에다가 주체사상이 뭐냐, 주체사상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주체사상이 뭐냐를 독일어 판으로 설명서를 낸 피정기 간행물을 발간을 했어요. 그게 조명입니다. 근데 이제 함부르크에 이제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만나서 제 계획을 이제 그런 계획을 함부로 하면 또 붙들려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아유 유 선생님 그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간단하냐 그러니까 일단은 동베를린을 한번 가봐라. 그래서 몰래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울강나 중원대인가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동베를린을 가면 게이트가 그 브란덴부르크 문화주의 전환이에요. 거기 게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면 여권을 내면 여권에다 입구 스탬프를 찍어주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스탬프만 안 받으면 상관없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동독에 갔다 온 그 증거가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서 영어다 please another paper 그래라는 거예요. 다른 종이에다 찍어달라.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같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해서 갔다 온 사람이 자기가 알기로는 수십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힘이 다 되는 거지. 운동권 사람들은 주로 많이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베를린을 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봤는데 이게 아주 우중충해. 이 역전에 있는 가로등이니 뭐 백화점에 가서 뭐 하는 거니 뭐 모든 것이 우중충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우리가 이제 9살 때 6.25를 겪었으니까 근데 그때 겪은 거와 지금 상상을 해서 유럽은 우리보다 문명국가니까 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와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전혀 수준이 안 돼. 우리나라 수준하고도 안 돼요. 그래서 아유 필요 없나 그래서 하여튼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갔는데 이영준이라는 광부 일진으로 갔다가 그때 이제 광부들이 가면 3년 계약으로 갑니다. 3년 계약이 끝나면 귀국을 하든가 독일 국적을 받든가 아니면 제3국으로 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 불구죽죽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여기서 있을 때. 그런데 갔는데 유니스 39하고 이제 맺어졌지. 근데 그 사람이 이영준이라는 사람인데 마침 처가댁이 대전 사람인데 내가 대전 사람인데 그래서 그 부인이 아이고 유 선생님 우리 저 처가 동네에서 왔는데 여간비 내비리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된장 김치찌개 이렇게 해서 먹고 며칠이라도 다 여기서 계시라고 해서 갔더니 서재를 갔는데 이렇게 큰 방이 크더라고요. 독일 사람 넓게 살잖아. 이렇게 큰 방인데 책을 보니까 전부 빨간 거야. 그냥 보니까 김일성 전진 전직으로 했던 전부 빨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임수경이를 들고 간 사람 나중에.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입이 무거워요. 나중에 내가 올 때쯤에서 얘기하는데 캐토릭 농민회 회장을 하던 서경원이를 북한에 데리고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그 귀국을 해서 그 얘기를 입도 뻥끗 안 했지.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동경에 가서 정경무를 만났을 때 정경무가 나보고 하는 소리가 문익환이를 평양으로 보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지금 준비 작업이 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도 국내에 와서 입도 뻥끗 안 했다. 하여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수경이가 북한에 가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중도에 계획을 변경해서 안 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내가 베를린에서 그 계획을 포기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간호부들이 이제 많이 가고 광부들이 많이 갔잖아요. 근데 외로우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 100일이라든가 돌이 되면 아 오늘 누구네 집에 돌이다 누구네 집에 100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떡 먹고 식사하고 술 한잔 먹고 또 담론하고 이렇게 하고 해주는데 나를 독일을 기르고 가는 어떤 젊은 댁이 간호원 출신인데 대한민국을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온 사람이.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나는 대한민국에 살 때는 현 정권을 그렇게 내가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그 여자가 대한민국을 욕하는 데는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내 유진 나 자신한테 순간적으로 물은 거야. 야 유진강이 너 돌았냐? 그러면서 내가 허벅지를 내가 이렇게 그 저기 이 탑 앞에다 놓고서 이렇게 꼬집어 보니까 내가 본정신이야. 아 그래서 이 계획을 했다가는 내 처자식으로 고생시키고 내가 의도하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그 포기를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한 후로 그 후로 야 이거 저 민주화운동이니 뭐 이런 거 다 집어치고 역사 공부나 좀 하자 하면서 중국의 동북 삼성을 거쳐서 연해주 일대를 옛날에 고구려 발해 고토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통일 전략을 변경해야 될 게 아닌가 하면서 이제 요새는 연해주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도가 없어서 참 한스럽습니다. 두만강 하구에 가보면 일안망 삼국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건 눈한자입니다. 바라볼 만한 자. 한 곳에서 서서 바라보면 세 나라가 보인다.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런 곳이 있어요. 여기 이제 망해각이라고 13층 건물이 서 있는 거 10층에 보면 세 나라를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전망대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바로 여기 북한. 서 있는 곳은 중국의 훈춘. 또 떴습니까? 그러면 내가 본론을 하기 전에 저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본론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북한이 11월 달에 트럼프가 중국의 선멸 작전을 통해서 북한은 종립 변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북한 권력은 레짐 체인지 아니면 무너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될 거냐. 그리고 북한 지역이 북한이 권력이 붕괴되면 그냥 있는 여기 중국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은 동진할 것이고 유엔과 일본과 나머지 나라는 어떻게 러시아와 어떻게 해서 나눠 먹느냐 하는 중국과 미국의 계획서가 이미 나온 지가 오래돼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세요. 다음 거. 그 밑에 거. 그 밑에, 저 밑에 지도는 말이죠. 중공이 이렇게 동진해서 이렇게 밀고 내려온다 소리라고. 그런데 지금 문재인 권력은요, 문재인 정권은 전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유치원생도 아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이 연합해서 나중 단계 연방제로 가면 미국을 물리칠 수 있다고 그냥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소리. 다음 화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통일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엉뚱하게 그 유치한 생각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올려야지. 하여튼 그래서 자 다시 화제를 돌려서 이 일안망 삼국 이렇게 쟤들이 북한이 붕괴되거나 권력이 붕괴되거나 무슨 변수가 생기면 그대로 놔두십시오. 저걸 봐가면서 제 얘기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가만히 안 있고 중국이 가만히 안 있다 소리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 정권이 최소한도 노태우 정권 정도만 된다면 한미 공조가 동맹의 공조가 확고하니까 미국이 너희들이 북한을 통치하라 이렇게 우리한테 주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권은 반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얘들한테 소용이 없다. 그래서 미국이 직접 러시아, 중국하고 분할 점령으로 들어갈 계획이야.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통일운동이라든가 문재인 정권 폐퇴운동 같은 걸 벌이는데 전부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이번 어제 광복절날도 그랬지만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 아니고 상해 임정일이 건국일이라고 북한하고 지금 짝짝꿍하고 있다고 그런 시점이.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뭐를 할 거냐,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가 돌아가서 이 일란망 삼국지역엔 제가 여기 일란망 삼국지역이라는 데서 딱 서서 이렇게 두만강 하구로 보면은 17km가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접경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중국을 거쳐서 러시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일란망 삼국지역이라면 여기서부터 두만강하고 땅끝까지가 17km인데 그 17km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하고 붙어있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신문에 몇 번 칼럼을 썼지만은 저는 무슨 생각을, 근데 그 국경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860년도 북경조약 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1860년도 북경조약은 우리 국내 정치 상황은 어떤 때였느냐면 수원 체제가 통합을 창조한 해가 1860년도예요. 그러니까 수원 체제가 통합을 창조한 해가 언제냐 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때 우리나라 내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양반놈들 관리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어 빠졌느냐를 딱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서로자는 저기도 과거도 못 갔잖아요. 아이고 청산과학도 시집도 못 가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럴 때 북경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북경조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 그은 북경선이 17km 밑에는 러시아하고 직통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붙어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어떤 신령스러운 걸로, 영적인 걸로 해석을 해보자면, 하느님이 어느 때가는 너희 놈들이 잘못해서 남북이 지들끼리 싸움질하라고 그래서 분단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가는 돌파구를 내가 한민족에 마련해 주마라고 미리 만들어준 통로가 그 17km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건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이제 어떤 목사들 보고 내가 얘기한 거야. 당신네들 맨날 통일 맨날 하고 하나님 하는데 제발 내 앞에서 그 거짓말 하지 마라. 아니 네가 이 말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원한다면 그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러시아 땅으로 가면 거기가 유명한 핫산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바로 안중근 의사가 단지 동맹, 이 손가락을 끄는 단지 동맹이 있는 동네라고. 그런데 거기가 북한의 정변이 일어나서 아까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벌어지면은 중국이 동진을 하면 러시아만 절대 가만히 안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동진을 해서 북한 땅을 중국 손아귀에 다 넣는 것을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가만히 안 있는다고. 그래서 삼척통자도 알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민족 진영이 아니 홍익인간이라는 간판을 걸든 신시라는 간판을 걸든 여기 뭐 역사 교육 뭐 얼착기 뭐를 간판을 걸든 하여튼 그 비스무리한 간판을, 너무 민족적인 색채가 띄는 간판을 걸으면 러시아도 지금도 작살이 나거든. 지금도 작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 자원 개발하러 왔다 이렇게 간판을 걸고서 다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북한의 정변이 일어난 것 같은. 근데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는 뭘로 있느냐 하면 개인으로 있는 게 아니고 법인을 설립해 있어야 돼. 법인을 설립하는데 그냥 가는 게 법인을 설립하면 러시아 그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러시아 사람을 반드시 섞어야 돼. 이사진을 섞어야 되게 돼 있어요. 주식도 섞어야 되게 돼 있어. 소유권을. 그래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러시아 법인 이름으로 러시아 애들하고 섞어서 혼재돼 갖고서 두만강 이름 저기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북진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38선 이남에서 있다가 북진을 하면 북진은 미국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북한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또 문재인 정권에서는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근데 러시아에서 남진하는 것은 누구도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제가 얘기하는 연해주에서 역으로 남진 통일 방안이 되는 거예요. 남진 통일 방안. 역으로다가 역발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단지 전제 조건은 북한이 아까와 같은 정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한 전망을 가질 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아니 교회 같은 데는 교회 십자가만 다르면 헌금 내 그러면 바로 그냥 한 1년이면 매덕이 만들어져서 교회 하나 뚝딱 세우잖아요. 근데 우리 단군운동, 공익인간운동 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 좀 뭐 성금을 한 1억 만들자면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도 17일간을 얼마씩 내자. 그래서 제가 하자는 그걸 하려면 거기 연해주 그 핫산에다가 우리의 그 뭐라고 그러나 기지를 만들려면 1억이 묻는다. 1억. 왜냐면 농가주택 하나 살려면 한 5천만 원이면 사니까. 그리고 러시아 농가주택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느냐면 농가주택이 있으면 반드시 텃밭이 한 300평, 500평은 그냥 따라 있어요. 얘들은 그게 어떤 뭐 문화라. 여기에 농가주택이니까. 그럼 여기 채소 같은 거 갖고 오면 한 300평, 900평 같은 텃밭은 항상 따라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 5천만 원이면 사니까. 그래서 혼자 가서 외로울 것도 없지. 2시간 인천에서 비행기 타면 2시간이면 가니까. 동해에서 배 타면 20시간이면 가니까. 그래서 거기서 혼자 심심하면 혼자 있을 것도 아니지만 심심하면 로테이션으로 야 오늘은 김영 당신이 가 있어. 2달만 있다가 다음 2달 누구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으로 있다가 북한 정변이 일어나면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두만강으로 남진해 갖고서 거기 먼저 들어가야 돼. 먼저 들어가서 이미 이제 나는 2004년부터 다녔기 때문에 북한에도 러시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그 시스템이 내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낮은 전동에 가서 1차적으로 우리가 말뚝을 박아야 돼. 겉으로. 근데 북한에서 들어가서는 단군의 말뚝을 박아도 누가 시비할 사람이죠. 러시아에서는 단군 말뚝을 박으면 그날부로 작살이 나지만 북한에 들어가서 단군 말뚝을 박으면 박수를 받는다. 북한 애들은 단군에 대해서 시비를 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하자. 그런 것을 하는데 이게 그냥 뭐 감성적으로만 무슨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전술 전략적으로 지금 좌파를 양성하고 우파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젊은이들을 마약 환자를 만드는 그 첫째 전략하고, 둘째는 젊은이들을 체면에 빠지게 하는 두 가지 전략이에요. 그 마약 환자 만들기는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이게 건국서부터 이게 모든 것이 이게 잘못되어 있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지들 늘 좌파들이 하는 얘기, 또 뭐 일본 놈한테 뭐 붙어먹었느니 뭐 이승만 정권은 어떤 뭐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서 거기에 도취가 돼서 빠지게 만드는 것이 마약 환자, 거기에
들어가서 빠지면 그게 마약 환자가 된 것처럼 정신적 마약 환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체면에 빠지게 하는 것은 친일파를 아주 증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본 놈도 나쁜 놈이고 친일파는 더 나쁜 놈이다. 무슨 예를 들어서 누구요? 유전에 그 돌아가신 백선엽 장군 같은 사람. 아니 예를 들어서 누구요? 장균하 선생 같은 사람이 학병으로 이제 가잖아요. 누구요? 또 김준엽 선생 같은 분도. 근데 그분들이 학병으로 갈 때 지원해서 간 거예요. 끌고 간 게 아니라 지원해서 갔는데 가서 물론 이제 갈 때부터 생각을 달리 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탈출해서 이제 김구 선생한테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친일했다고 욕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백선엽, 유별나게 백선엽하고 박정희만 죽일 놈이지. 만약에 그때 백선엽이나 박정희가 일본의 고등 군사 기술을 교육을 안 받았더라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분노시켜? 내가 알 수 있게 들은 기술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마약 환자 만들기 전략과 친일파 증오 체면 전략 이 두 가지에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다 빠져 있고 문재인 같은 놈은 저건 학문적으로나 뭘로 볼 때 저건 뭐라 그럴까? 저건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작년인 건데 휴가 간다고 그럴 때 내가 이번에 가서 이러이러한 책을 읽으려고 가지고 간다고 목록을 보니까 돌 김용옥 이 책을 가지고 간 놈이 문재인이야. 뭘 배우기? 이승만 교를 가지고 내밀어야 된다고 그런 미친놈 책을 이걸 꼭 읽어보아야 될 책이라고 대통령이 가지고 가니 그게 수준이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일이라 하고 이제 평생을 이제 우리 이렇게 외치고 다니잖아요. 하여튼 대한민국에 특별한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통일이라는 것이 저도 이제 이 통일운동에 평생을 살고 감옥 생활도 해가면서 이걸 해보고 뭐 글도 써보고 했는데 이게 한계에 다다라서 야 이게 통일이 왜 안 되는가 해서 내가 이제 하나 깨우친 게 있어요. 근데 그 깨우친 게 통일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인간이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신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럼 여름에 커서 가을이 지나서 열매가 맺잖아요. 어떤 기간이 지나야 이게 되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그렇잖아요. 공간의 영역이라는 것은 지구를 벗어난 것은 뭐 한계가 있지만 지구 땅에 있는 공간의 영역이라면 이거는 뭐 비행기 타고 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오늘 지금 아침을 먹고 잠자는 시간이 바로 돌아오게끔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신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영역인데 인간이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앞당기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노력해온 것이 통일운동이다. 그래서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것을 제가 설명하는 대로 그런 언어로다가 터득을 했는지 어쨌는지 난 그건 모르겠는데 박정희는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면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국제정세가 도래를 하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통일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통일은 신의 영역이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해주에 가서 속으로는 단군의 깃발을 꽂고서 거기서 준비하고 있다가 북한의 정변이 일어나면 남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소임을 한번 달성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사실은 제가 이거 USB를 통해서 많은 공감할 수 있는 사진을
한 20장을 준비를 했는데 애석하게도 이게 시스템이 잘 안 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족한 준비로 말미암아 충분한 강의를 못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5분간 쉬었다가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전 세계에게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얼마 전까지 완전히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실을 우리 국민서부터 전 세계에 알리는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그때 마침 본 이 단체의 부회장님으로 계셨던 우리 이군수 선생님이 저희 단체에 오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이런 것을 세계화하는 시점에서 제가 와서 말씀드리게 된 것도 너무 반갑고, 어쨌든 예로부터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그런 원리를 아주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는 바로 희망이 풍수에 있다, 이렇게 아시게 될 것이고요. 오늘 뭐 길게 소개는 좀 어렵고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인가요? 9월 6일이요? 네, 그때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처음 오신 분을 한번 소개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윤대희 선생님 한번 서서 한번 박수 한번 받으십시오. 마이크 한번 주세요. 네. 한 말씀 하시랍니까? 네. 네. 박수로 좀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세요? 네. 여기 가보니까 진짜 많은 분들을 제가 이렇게 뵙네요. 저는 윤대희, 희대가 아니고 대희입니다. 삼척 사람이고, 저는 원주에서 지금 마블로 왔습니다. 원주로 이사를 갔어요. 가서 거기 펜션하고 전원주택을 다 준비했는데, 시간이 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을 다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좀 대접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요리사라 가서 요리를 대접하고 싶어요. 저는 한당 고기부터 고기 종류도 많지만 한당 고기 있죠. 역사 공부 때문에 제가 중국 동부 삼성 다 갔다가 발해까지 갔다 왔어요. 장수왕릉도 가보고 백두산도 2번 올라가보고,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해랑강이 있더만요. 해랑강 가보니까 참 좋더만, 말 달리고. 근데 해랑강에 소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웃지 못해? 왜 웃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소나무를 또 가지고 올라갔다니까 또 죽어버렸어요. 왜 죽은지 아십니까? 물을 안 줘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해랑강에 있는 그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하려고 해랑강에서 이렇게 굽이 내려다 보잖아요. 보면 말 달리던 우리 천지아들이 보면 지금 독립운동하려고 거기서 얼마나 거기서 많은 죽음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 조금만 더 가면은 누구예요? 김도한 우리 선생의 아버님 누구예요? 김다진이죠. 거기 달리는데 그거 가서 일본 분들 다 처부습에 가서 제가 갔다 오고 그랬는데, 역사를 공부하기 전에 역사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역사 공부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갈라 그래요. 괜찮아요? 경기가 정말 한 사람 앞에 한 500만씩 들어갔는데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다 이 말이 나있었어요. 박수 한번. 여러분 돌아가시면 한번 역사 공부해봐야.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서 오라면 저 갔다가 어디까지 갔다 오냐면 내년에 갑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근데 어떻게 가냐면 여기 담동까지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시작을 해서 가면서
우리가 역사 현장 가는데 백두산 가야 되죠. 백두산. 근데 가다가 우리가 오녀산성이라고 있어요. 우리 당군 알죠? 당군은 오녀산성. 아니 산 속에다가 적군을 갖다 무리치려고 산 위에다가 나라를 만들어서 오녀산성. 그 다음에 가가지고 백두산도 가봐야죠. 가기 전에 우리 저기 김전 장군 저기 거기다 가봐야 되고 그 격전지 가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생각도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거기다 기도하고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 버렸는데 그래가서 우리 발해가 얼마나 발해 터도 가봐야 발해가 얼마나 큰지 대조영 발해를 가봐야 됩니다. 마지막에 어디 갑니까? 역사 현장. 우리 저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쏴주겠죠? 하얼번에 가갖고 거기서 그 현장도 한번 가보고 마지막 비행기 타고 오는데 며칠 걸리냐면 10박 13일 걸려요. 그것을 500만씩 들어가는 걸 제가 내년에 전부 모시고 갈라 그래. 괜찮아요? 네. 신납니다. 신나요. 그래서 한번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내년에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왔지만은 이 역사 공부를 바로 알아가지고 일본 놈이로 처분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제 조상이 윤봉길 제 조상이 윤봉길 도시락공간 그래가지고 앞으로 저기 딱 들을 때 눈빛을 참파하고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오단 말이에요. 원주에서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올라왔어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저 역사 현장으로 안내를 한다니까 박수 한번 더 쳐주십시오. 자, 좀 더 힘차게 노래를 한번 봅시다. 휘날리는 태극기. 하나, 둘, 셋. 휘날리는 태극기는 우리들의 표상이다. 힘차게 역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너도 나도 손을 잡고 광명으로 보존하자. 청년아 노력하자. 대국 번영에 힘차게 울려라. 평화의 종을 우리는 대한민족 한문의 자손. 휘날리는 태극기는 우리들의 묘상이다. 유구하고 청사 깊은 7만 년의 무궁하고 숭고한 금수강산 자선만대 계승하자. 결여 이루자 남부함을 힘차게 울려라. 평화의 종을 우리는 대한민족 한웅의 자손. 휘날리는 태극기는 우리들의 표상이야.
바쁘시고 또 힘드신데 이렇게 오늘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84기 상고사와 민족 경전 해설 오늘 이틀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윤 선생님을 비롯해서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오늘 첫 이 역사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쉽게 여러분 이야기 좋도록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은 일본의 36년 식민 통치를 받고 난 이후에 해방된 지가 벌써 70몇 년입니까? 79년 됐죠. 우리가 45년에 해방이 됐으니까 75년이 됐습니다. 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를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는 두 파트가 있습니다. 강단사학이 있고 제야민족사학이 있습니다. 이 강단사학은 바로 일본 유대나라를 통치할 때에 일본 유리민족 역사를 말살하고 우리의 민족 정신을 없앰으로써 우리를 영구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 축소, 말살, 폐지한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의 식민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식민사관으로 만들어놓은 책 이름이 뭐냐? 조선사입니다. 조선사. 조선사를 썼는데 전부 다 35권을 썼습니다. 요거는 뭐냐?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로. 우리말로 기록된 게 아니고 일본어로 기록을 해가지고 일본은 우리 역사를 완전히 자기들 역사 속에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역사는 2500년이고 우리 민족의 역사는 2000년이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로부터 출발했다. 자기들 역사는 우리보다 600년 앞섰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이 형님이고 우리는 동생이다. 이런 논리를 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관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반도 식민사관이에요. 예. 요 식민사관, 반도 식민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그런 생각이 있네. 예. 지금 우리가 그 다음에 다시 생각나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제야민족 사학은 요 소선서 35권을 식민사관으로 부정하고 우리는 환단고기를 비롯해가지고 환단고기 그 다음에 당기고사 등등 우리 조상과 선배님들이 써놓은 역사책을 중심 삼아가지고 우리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 분야를 제야민족사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강단 그럼 오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뭐냐 바로 반도 식민사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역사는 여기서는 몇 년이냐 2000년 겁니다. 우리 제야민족 사학자들은 만년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7만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역사가 7만년이다. 제가 처음에 한단고기를 보고 7만년의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날 보고 쳐다보고 날 보고 돌았냐고 그래요. 2000년 배워왔는데 갑자기 7만년 하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깨닫고 동의하는 분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지금도 우리는 강단사학과 제야사학이 대립된 상태에서
거민정이나 국정이다 싸움도 한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거민정이든 국정이든 전부 다 여기를 빌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빌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에 나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부탁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상고사가 들어가 있는 한당고기와 이런 역사책을 중상가지고 우리 역사를 책을 다시 초, 중, 고 대학 교재를 만들어야 됩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국사 발을 중앙에 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국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초등학교부터 우리의 바른 역사를 공부해야 우리의 민족 정신이 살아납니다. 우리 민족 정신이 살아나야 우리가 세계적인 국가로 정신적으로도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한당고기와 당기고사 기타 우리의 선배들이 쓰는 책을 좀 삼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환단고기를 중심 삼아가지고 책을 쓰신 분들이 한 20분이 되는데 제일 먼저 이 책을 한단고기를 우리한테 펴낸 분은 우리 여기 계신 김종갑 총재님이 제일 먼저 그 책을 써냈고 그 다음에 그분의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우리 김종갑 총재의 도움과 자문을 받아가지고 쓴 책이 이 임성국 교수가 쓴 한단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광주 농고 김은수 선생이 쓰신 또 한당고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김종갑 총재의 도움과 협조를 받아서 두 권의 책을 썼는데 이 책들이 10년 동안에 1985년부터 10년간 약 50만 권이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85년도에 이 책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목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목사를 하면서도 한 20년 목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사를 할 때도 무슨 돈 벌기 위해서 목사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앞으로 정신적 세계에서 세계적인 지도국가가 된다고 하는 어떤 교단의 그 교리를 믿고 정말 그런가 하고 신학을 제가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해보니까 앞으로 그런 나라가 되기는 되는데 기독교 어떤 신앙 가지고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없더라고 하는 그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계실 때에 이 책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정말로 놀랍고 그런데도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많아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래서 1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다가 10년 만에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태백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해봐라. 그래서 기도를 한 100일 동안 했습니다. 금년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그 해도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우리 제가 하계동에 사는데 하계동 그 중앙천이 넘어가지고 전철이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그때 그 산속에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하고 응답을 얻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삼성의 역사책입니다. 나라로 이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책을 정리를 했는데 제목을 삼성의 역사라고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삼성하면 뭘 합니까? 저는 3대 성이 환인천재, 한웅천왕, 단군, 왕검을 의미해서 삼성이라고 했는데 일반인들은 전부 다 재벌 뭐예요? 재벌 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봅니까? 안 보지.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한자를 안 쓰니까 그래요. 한자를 한글로 해놓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한문을 쓰고 표지를 바꿨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알고 보니까 다들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동안 제가 이 강의 시작한 지 벌써 한 16년이 되는데 많은 분들은 만나면 역사가 반응이 주느냐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을 내가지고 제가 그때 아들내미 퇴직금을 받아가 이 책을 만들었는데 책이 팔리니까 그렇게 내 친구들한테 아는 사람이 다 보냈어요.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고생한다고 책값을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이게 그때 한 3,000원을 뿌렸는데 보신 분들이 야 이게 참 너무 어렵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네가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려면 다시 풀어서 써라. 그래서 10년 후에 다시 풀어서 쓴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한단 고기를 지금까지 이러면서 보니까 한 20분이 되는 분들이 한단 고기 전담 책을 썼는데 이것도 제주 그중 한 건입니다. 자부하건대 그동안에 한단 고기를 해설한 것 중에서 가장 해설을 잘한 평을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를 하면서 중분하면서 계은 선생의 한단고기 해석 결정판, 개정 정부판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부서를 붙여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책을 책방에 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책방에 내려면 책만 갖다 주면 되니까 광고를 해요. 광고를 해서 책이 팔려야 책방에 이 책을 팔지 책만 갖다 주면 안 받아 받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 교보문고도 책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 책을 한번 내보려고 책방에도 내야 이반인이 볼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유튜브에도 방송을 내고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한단고기를 중심으로 열심히 역사 강의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첫째가 정산도의 안경전 교령이 세계를 다니면서 열심히 한단고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책도 많이 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은 씨, 여러분들이 두뇌호, 단전호흡 하는 두뇌호흡 하는 누굽니까? 이성은 씨. 그분도 역시, 자기들 모임을 통해서 역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책도 보고 여러 사람 강의 듣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한단고기를 푸는데 안경전 그 정산도에서는 자기 교리를 중심해가지고 한단고기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게 해석이 잘 됩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단고기 제일 중심이 뭐냐면은 삼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삼신 일체 이렇게도 부르고 그냥 삼신 하나님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또 풀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잘못 풀고 있어요. 삼성의 역사 한남고 제일 첫 페이지 넘기면 말이죠. 제일 첫 페이지 삼성기 제1회 첫 페이지 넘기면 무슨 이야기 나오는지 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한남고 첫 페이지 딱 넘기게 되면 일신 이야기가 나와요. 요 일신이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삼신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면은 한단고기가 자꾸 신화적으로 풀립니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신이 어디에 계셨느냐? (400년) 지천에 계시다고 했어요. 여러분 안경전 교령이 써낸 한단고기를 보시면 있을 겁니다. 처음에 나온 책에는 이걸 뭐라고 썼느냐? 이걸 시베리아라고 썼어요. 시베리아는 여기 임성국 교수도 여기 보면은 시베리아 하늘이라고 썼어요. 김은수 씨가 쓴 거는 이걸 풀이를 못하니까 400년 지천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분을 모르니까 400년 기준으로 시베리아 하늘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어느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까? 시베리아 하늘. 그 하느님의 추운 시베리아 하늘에 계시니까. 그 첫 페이지부터 이걸 풀지 못하니까 나머지 한인 이야기, 한웅천왕 이야기가 다 신화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신화가 아니라고 하는데 풀어놓은 거 보면 다 신화예요. 신화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맞는 거지요. 그 다음 또 보십시오. 지금 삼국유사에 무슨 이야기 있냐면 신단수라는 말이 있어요. 한웅천왕이 신단수와 삼천 무리가 신단수 나무 아래에 내려왔다. 다 이가 풀어나서 이러면 제 이야기를 듣고 책을 한번 책방에 가다가 한번 넘겨보시죠. 한웅에 대한 이야기를 쓴 사람들이 전부 입이 써놨어요. 신단수 뭡니까? 나무 아래. 근데 신단수 나무가 얼마나 크기에 그 나무 아래에 3천 무리가 모입니까?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신화가 되는 거죠. 요 400년 기차는 무슨 뜻이냐면 이 사자는 어조사. 그러니까 하느님은 백력 기천에 계신다는 겁니다. 백력. 이 흰백자는 흰백자. 백력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전체 크다. 밝고 밝은. 그야말로 빛의 세계죠. 현대 과학에서 우주의 본질이 뭔가 찾아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유물이다 유실이다 싸움하다가 유물이 됐든 유실이 됐든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우주의 본질은 뭡니까? 에너지다. 에너지 본질은 뭐냐? 올라가니까 그 다음 뭐가 됐어요? 빛이다. 네. 유물, 유실. 이건 에너지다 이거야. 에너지는 뭡니까? 빛이다. 빛. 현재 과학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주의 본체는 빛이다. 근데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뭐부터 만들다고 되어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그럼 빛을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데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그럼 말씀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지금 기독교에서 목사님, 저도 목사였긴 합니다만, 목사님들이 어디까지 왔느냐, 신학자들이 어디까지 왔느냐, 우주의 본질은 빛인데, 그 빛의 근본은 뭐요? 말씀이다. 말씀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맥히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근본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하려면 그만 합니까?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주의 근본은 뭐냐? 생각이다. 그 생각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생각으로 계신다. 요 구체적인 문제는 제가 4일째 강의를 드립니다. 오늘이 2일째니까 다음 주 이달 말에 삼신 하나님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그때 오셔서 들으시면은 평생을 불도를 닦든 기독교 신앙을 했건 도를 닦든 풀지 못했던 문제가 그날 오시면 반드시 풀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뭐요? 눈이 있는 자는 마음이 있는 자는 깨달았죠. 그렇죠?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뭐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지나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네에 항상 다니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짜장면 집이 있어요. 간판이. 근데 짜장면 관심 없는 사람 맨날 다니도 그 간판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짜장면 집이 없나 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짜장면 집이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유신론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절대 보이지 듣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관심과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인간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원하고 꿈을 꾸고 생각해라. 그게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에 관심이 없어 그래요. 그렇죠?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돈 못 버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것도 그래요. 옛날부터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맨날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하면 부자를 만들고 그 생각만 했지 돈 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신앙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한남공인을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단고기를 푸시는 분들이 이 하나님을 풀지 못하고 그걸 모르니까 이것도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력이 뭐냐? 밝고 밝은 빛나는 세계 하늘에 계시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뭐라 그럽니까? 높고 높고 거룩하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밝고 밝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근데 이걸 지배의 하늘이라 부니까 나머지 것도 제대로 풀리겠어 안 풀리겠어요? 요 신단수는 뭐냐? 요거는 신단수 나무가 아니에요. 자, 이래 놓으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정부 수립 80이나 뭡니까? 정부를 수립한 지 뭐요? 80이 되면 요거 들었습니다. 신단을 수립하고 그 아래에 그 뜻이에요. 신단을 수립하고, 신단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천재단이에요. 그 제단을 수립한 그 제단 아래에 그 말입니다. 그게 누가 모였다는 겁니까? 3천 무리가 모였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걸 신단수 말이라고 풀어야 되니까 나머지 이야기도 다 뭡니까? 신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쉬운 얘기하죠. 며칠 전에 여기 누가 와서 특강을 했는데 해모수가 오름물을 타고 다니면서요. 5마리 용이 뜨는 거 어려운 거. 오른 거. 근데 여러분 이 오른 거는 글자가 풀는 건 뭡니까? 5마리 용이 끄는 뭐요? 마차죠. 그러면 5마리 용을 끄는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누굽니까? 땅의 사람입니까? 하늘 사람입니까? 그런 신화가 되는 거예요. 해모수가 오른구를 타고 5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오른구를 타고 와서 정살로 저녁에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풀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해모수는 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땅의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단고기에 다 뭐가 됩니까? 신화가 되는 거지. 등등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풀지 않고서는 한단고기가 절대 해설이 안 됩니다. 자, 오늘 제가 한 예만 지금 3가지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는 자세히 풀어서 세계 인류에게 내놓아도 하등 가장 없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설을 했기 때문에 한단고기 해설의 최고 권위자가 권위의 책이라 읽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제가 읽어보게 해가지고 주술을 따라가면 쭉 풀이를 해놨습니다. 한번 훑어보시면은 아하 우리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겠는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설명했습니다만 이 한단고기의 기록이 7만 년 전, 7만 전 여기서부터 역사가 출발해가지고 여기 6천 년 전에 여기로 오고 여기서 4천 년 전에 여기로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도가. 그런데 요때 12나라 있어 12나라. 그런데 12나라 이야기가 없어요. 있었다고는 돼 있지. 여기 이야기 다음에 한웅천왕 이야기, 그 다음에 당군 이야기예요. 당군 시대에 우리 인구가 얼마냐? 1억 5천만이었어요. 믿어져요? 믿어져요. 네. 그 왜 그러냐? 광역이 여기가 여기서도 이게 전부 다 우리 당군조선의 광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당군조선이 됐다가 1억 5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해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여한 문명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한국에 12나라가 있으니까 동서가 2만리, 남북이 5만리니까 이 안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12나라 대표적으로. 그 나라에서 더 문명이 발달된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었지만은 역사를 기록한 분이 주력 부대만 기록한 거예요. 여기 이하고 여기 이하고 다른 것들은 다 보면 가지니까 기록 안 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세계 역사가들이 지역적으로 뭐가 발견되게 되면
연대를 맞추면 그때 다 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줄거리를 제가 다 세워놓은 겁니다. 그 이걸 전체를 흐름을 알면은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역사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중동이 되었건 아프리카가 되었건 어디가 됐든 다 해결됩니다.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은 부분적으로 우리 민족이 최고다 증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박민찬 풍수를 연구하신 우리 선생님도 우리 민족이 최고다. 대한민국이 이 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 시간에 와서 이제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가 왜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갑니다. 자, 그걸 하려고 하니까 적어도 인류가 언제 지상에 출현했느냐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고구려 역사 가지고 열심히 연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당군 조선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합니다. 제가 본 입장에서 다 뭡니까?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그거 붙들고마다 실험해봐야 대답이 뭐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은 인류가 언제 출발했느냐? (600만 년) 전입니다. 아이고 며칠 여tum이 왔어요. 명색이 자기가 교수를 했대. 600만 년 전인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거야? 증명하는 거 증명. 아니 학생들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니까 그걸 증명하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답답해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증명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처음에 한남고기를 봤을 때가 1985년입니다. 84년이 갑자기입니다.